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도 키다리 아저씨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소설은 즐겁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업로드를 조금 늦게 한 일주일 정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까지 제가 쉰 적은 없었는데 오랜만에 제가 업로드했더니 많이 기다리셨다, 오래오래 기다렸다 하는 댓글도 좀 달려있고 해서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5월 15일 키다리 아저씨께 전차에 탔을 때 똑바로 앞만 쳐다보고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예의 바른 행동인가요? 오늘 멋진 벨벳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자가 전차에 탔는데 그 사람은 15분 동안이나 아무 표정도 없이 양복 바지 멜빵 광고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자기만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주위 사람들을 거들떠보지 않는 태도는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사람은 많은 것을 놓치게 되지요. 그 여자가 바보 같은 광고만 쳐다보고 있는 동안 저는 전차 안을 가득 메운 흥미로운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이 그림은 처음으로 그려본 거예요. 언뜻 보면 실끝에 거미가 매달려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체육관 수영장에서 제가 수영을 배우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수영 선생님은 제 허리띠 뒤쪽에 있는 고리에 밧줄을 걸어서 천장에 있는 도르래에 연결해 놓았어요. 이 방법은 선생님을 믿기만 한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저는 선생님이 밧줄을 느슨하게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한쪽 눈은 선생님한테서 떼지 않고 다른 한쪽 눈으로만 수영을 해요. 그래서 수영 실력이 좀처럼 늘지가 않아요. 요즘은 날씨가 아주 변덕스러워요.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햇빛이 비치고 있어요. 셀리와 저는 지금 테니스를 치러 나갈 거예요. 그러면 체육관에는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일주일 뒤. 이 편지는 벌써 보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끝내지 못했어요. 정확히 날짜에 맞춰 편지를 쓰지 않는다고 언짢아 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저는 아저씨께 편지 쓰는 일이 정말 좋아요. 제게도 남부럽지 않은 가족이 있다는 기분이 들게 해주거든요. 아저씨께 비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제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은 아저씨 한 분만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더 있어요. 아저씨, 놀라셨죠? 올겨울에는 저비도련님에게서 긴 편지를 여러 통 받았어요. 그리고 거의 매주 프린스턴 대학에서 노란 편지지에다 휘갈겨 쓴 편지가 와요. 편지를 받으면 저는 사무적으로 즉시 답장을 보내죠. 이제 아저씨는 제가 다른 여학생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아시겠지요? 저도 남자에게서 편지를 받으니까요. 제가 졸업반 연극부원으로 뽑혔다는 말씀을 드렸나요? 연극부원이 되기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1000명이나 되는 학생들 가운데에서 75명만이 뽑혔거든요. 사회주의자이신 아저씨는 제가 연극부원이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회학에서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저는 지금 고아들의 보호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고 있어요. 교수님이 여러 가지 논제가 적힌 종이를 뒤섞어서 되는 대로 나누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제게 그 논제가 걸린 거예요. 이렇게 기막힌 우연이 또 있을까요? 저녁 식사 종이 울리네요. 이 편지는 지금 나가는 길에 우체통에 넣을 거예요. 사랑하는 주디로부터. 6월 4일 아저씨께. 요즘은 제가 아주 바쁘답니다. 열흘 뒤면 졸업식이 있고 내일부터는 시험이 시작되거든요. 공부할 것도 많고 짐도 꾸려야 하는데 바깥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방 안에 틀어박혀 있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곧 방학이 시작되니까요. 줄리아는 올여름에 외국에 간다는데 이번이 벌써 4번째래요. 부의 분배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셀리는 여느 때처럼 에디론덱으로 간대요. 저는 과연 무엇을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저씨는 아마 3가지 추측을 하실 거예요. 록 윌로우 농장에 갈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셀리와 함께 에디론덱으로 갈 거냐고요? 역시 아니에요. 그 밖에 짐작 가는 데는 없으세요? 하긴 아저씨는 그다지 상상력이 풍부하신 편이 아니지요. 아저씨께서 반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다면 말씀드리지요. 아저씨의 비서에게 제가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걸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번 여름은 찰스 패터슨 부인과 함께 바닷가에서 지낼 계획이에요. 올가을에 대학에 들어가는 부인의 딸을 가르치기로 했거든요. 그 부인은 맥브라이드 가족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참으로 매력적인 분이세요. 저는 그댁 둘째 딸에게도 영어와 라틴어를 가르치기로 되어 있어서 제 시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대신 한 달에 $50나 버는걸요? 그 정도면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액수는 부인이 정하신 거예요. 저는 $25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이에요. 9월 1일에 마그놀리아, 괄호하고 패터슨 부인의 별장이 있는 곳, 괄호 닫고 9월 1일에 마그놀리아를 떠나면 남은 3주 동안은 록윌로우 농장에서 보내게 될 거예요. 샘플씨 부부와 동물 친구들을 다시 만나보고 싶어요. 아저씨, 제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제법 혼자 힘으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아저씨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제는 혼자서도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프린스턴 대학의 졸업식과 저희 학교의 시험이 하필이면 같은 날에 있어서 아주 속상하게 됐어요. 셀리와 함께 졸업식에 꼭 가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다 틀린 일이에요. 아무튼 무엇을 하시든지 즐겁게 지내시길 빕니다. 그리고 주디를 잊지 마세요. 6월 10일 아저씨께 이번 편지는 쓰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이미 제가 해야 할 일을 결정했고 결심을 바꾸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번 여름에 저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한순간 여행에 대한 기대로 흥분했지만 차분하게 다시 생각해보니 아저씨의 호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저씨께 학비도 받지 않겠다던 제가 그저 즐기는데 아저씨의 돈을 쓴다는 것은 어쩐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저씨, 저를 사치스러운 생활에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걸 못하더라도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걸 못하고 지낸다는 게 무척 견디기 힘들지요. 셀리와 줄리아와 함께 지내는 것이 제게는 큰 부담이에요. 그 애들은 둘 다 어릴 때부터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기 때문에 행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또 그 애들은 세상이 자기들에게 빚을 지고 있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세상이 그 애들에게 빚을 갚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세상은 제가 태어날 때부터 제게 아무것도 빚진 게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비유가 제대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의도를 헤아려 주셨으면 해요. 어쨌든 저는 이번 여름 동안 가정교사를 해서 자립할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그놀리아에서 나흘 뒤 먼저번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심부름하는 아이가 저비도련님의 명함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분도 올여름에 외국에 가신대요. 줄리아의 가족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혼자서만 여행을 하실 거래요. 저는 아저씨께서도 제게 보호자가 따라가는 여학생 일행과 함께 외국에 다녀오라고 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저씨, 그분은 아저씨를 알고 계시더군요. 그분은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어떤 친절한 신사분이 저를 대학에 보내주시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존 그리어 고아원이나 그 밖의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어요. 그분은 아저씨가 제 보호자이시고 저희 가족과 오래된 친구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아저씨와 모르는 사이라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겠어요. 아무튼 저비도련님은 제가 유럽에 가야 한다고 고집하셨어요. 유럽에 가는 것은 교육상 제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분도 같은 시기에 파리에 있게 될 것이니 가끔씩 보호자 몰래 빠져나가 멋진 외국 식당에서 함께 식사도 하자고 하셨어요. 아저씨, 저는 그 말에 솔깃해져서 하마터면 유혹에 넘어갈 뻔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명령하든 말하지만 않았어도 그 말에 따랐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차근차근 달래만 몰라도 억지로 시키면 절대로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분은 저보고 어리석고 바보 같고 돈키호테 같고 멍청하고 고집쟁이, 괄호하고 이 정도는 그분이 쓴 말 중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기억도 못하겠어요. 고집쟁이 그 뒤에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고집쟁이에다 자기한테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라고 하셨어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거의 싸우다시피 했어요. 아니, 정말로 싸운 것 같아요. 아저씨께 편지를 다 쓰기 전에 제 뒤에 있는 다리가 불길에 휩싸이는 것을 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 다리는 불타버리고 제만 남아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어쨌든 저는 재빨리 가방을 꾸려 이곳으로 와버렸어요. 저는 지금 클리프탑에 있어요. 클리프탑은 괄호하고 패터슨 부인의 별장 이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둘째 딸 플로렌스는 첫 페이지에 나오는 명사의 어미 변화와 씨름하고 있어요. 고생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플로렌스는 응석바지로 자라서 먼저 공부하는 방법부터 가르쳐야겠어요. 이 아이는 지금껏 아이스크림이나 소다수보다 어려운 것에는 집중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절벽 위의 조용한 한쪽 구석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패터슨 부인은 아이들이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길 바라시거든요. 하지만 눈앞에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고 배들도 지나다니니 오히려 제가 정신을 집중하기 힘들답니다. 그리고 지금쯤은 배를 타고 외국 땅으로 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때면, 하지만 저는 라틴어 문법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저씨, 부디 화내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아저씨의 호의를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언제나 아저씨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제가 아저씨께 보답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길은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아저씨께서 저를 보시며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키워냈구나 하고 흐뭇해하실 수 있게 말이에요. 기분 좋으시죠?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가끔씩 제가 남들에 비해 전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멋진 장래를 계획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아무래도 저는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장의사와 결혼해서 남편을 도우면서 일생을 마칠지도 모르죠. 언제나 아저씨의 주디 올림. 아유, 너무 귀엽네요. 8월 19일, 키다리 아저씨께. 창밖으로 내다보이는 경치가 너무나 아름다워요. 사방이 바다와 바위뿐이에요. 이제 여름도 끝나가고 있어요. 저는 오전 내내 멍청한 두 제자에게 라틴어와 영어와 기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메리언은 대학에 들어갈 수나 있을지, 설사 들어간다 해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플로렌스는 아주 가망이 없어요. 하지만 예쁘긴 정말 예뻐요. 그 애들은 무척 예쁘기 때문에 머리가 둔한 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운 좋게도 머리가 둔한 남편을 만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애들이 하는 얘기가 남편들을 얼마나 지루하게 만들지 상상이 돼요. 다행히도 멍청한 남편을 만날 가능성은 아주 많아요. 세상에는 멍청한 남자들이 아주 많으니까요. 저도 이번 여름에 그런 남자들을 많이 만났어요. 파리에 계시는 펜들턴 씨한테서 아주 짧은 편지 한 통이 왔어요. 그분은 제가 충고에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아직도 화를 풀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계약하기 전에 돌아오시게 되면 록 윌로우 농장에서 며칠간 저와 함께 보내실 거래요. 그때 그분께 다정하고 상냥하게 대해드리면 화를 푸실지도 모르겠어요. 셀리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9월에 2주일 정도 자기네 캠프에 와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것도 아저씨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나요? 저는 아직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제 4학년인걸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했으니까 조금 쉬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에디론 댁에도 가보고 싶고 셀리도 보고 싶고 셀리네 오빠도 만나고 싶어요.
지미가 카누 타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괄호하고 이제서야 실토하는군요. 괄호 닫고. 저비도련님이 록윌로우에 가셨을 때 저를 만날 수 없게 하고 싶어요. 좀 비겁하긴 하지만 이것이 제가 에디론덱으로 가려는 가장 큰 이유예요. 저는 그분이 절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드려야만 해요. 아저씨 말고 저한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아저씨도 언제나 저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세요. 저는 에디론덱으로 떠날 거니까요. 주디로부터. 지미 오빠 만나고 싶대요. 어떡해요. 우리 그 키다리 아저씨. 그러니까 이거 다 내용 아시죠? 제가 스포하는 건 아니겠죠?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다 아실 것 같아서 그 끝을. 셀린의 오빠인 지미를 자꾸 이렇게 주디가 만나고 싶어 하니까 이 편지를 받는 키다리 아저씨가 얼마나 질투가 나실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본인의 속마음을 이렇게 낱낱이 아주 쏙쏙들이 편지에 쓰고 있는 주디가 너무 귀엽고, 그리고 또 이걸 보는 분이 바로 그 분인데 우리 주디 언제쯤 알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읽으면서. 맥브라이드 캠프에서 9월 6일 아저씨께. 아저씨의 편지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지시하실 일이 있으면 적어도 2주 전에는 비서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하셨어야죠. 저는 벌써 이곳에 와 있고 온 지 닷새나 됐어요. 숲도 아름답고 캠프도 날씨도 맥브라이드 가족도 다 마음에 들어요. 모든 것이 다 좋아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카누 타러 가자고 지미가 부르는군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말씀을 거역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제가 조금 노는 것을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했으니 2주 정도는 놀아도 되지 않겠어요? 아저씨는 정말 심술쟁이에요. 그래도 아저씨를 사랑해요. 결점이 많은 분이긴 하지만요. 주디로부터. 주디야, 너랑 놀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지. 너랑 같이 유럽에 가고 싶어서. 그리고 카누 타러 가자고 지미가 부르는군요. 요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쵸? 아저씨 승질 나실 거다. 얼마나 질투가 나시겠니. 그리고 아저씨는 네가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서 2주 정도는 놀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2주 동안 너를 데리고 유럽에 가고 싶으신 거지. 네가 노는 걸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그쵸? 너무 귀여운 우리 주디. 이거를 읽으시는 그 키다리 아저씨가 얼마나 편지지를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읽고 계시는지 그 모습이 제가 상상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주디가. 그리고 아저씨 입장에서는 얼마나 성질이 날지 그 화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은 더 길게는 제가 못 읽어드릴 것 같고요. 한 일기, 그러니까 하루의 일기만 하나 더 읽어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6일 친애하는 아저씨께. 아저씨는 도대체 생각이 있는 분이세요? 크리스마스 선물을 17가지나 보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사회주의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아저씨는 저를 재벌로 만드실 작정이세요? 아저씨와 제가 싸우기라도 한다면 일이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아저씨가 주신 선물을 돌려보내려면 이삿짐 나르는 마차를 불러야 될 정도예요. 제가 보내드린 넥타이가 너무 쭈글쭈글해서 죄송해요. 짐작하셨겠지만 제가 직접 뜬 거예요. 이 넥타이는 추운 날에만 매시고 외투 단추를 맨 위까지 채워서 입으세요.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처럼 다정하고 어리석은 분은 세상에 다시 없을 거예요. 주디 올린. 제가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날 주디가 쓴 편지를 골랐는데 이 문구가 너무 스윗하더라고요. 아저씨처럼 다정하고 어리석은 분은 세상에 다시 없을 거래요. 다정함과 어리석음은 뭔가 이렇게 좀 상반되는, 그러니까 매치가 좀 안 되는 단어잖아요. 근데 아저씨가 이 주디에게 그냥 푹 빠져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세상에 17가지나 보내셨대요. 얼마나 이것저것 다 보내고 싶으셨으면.
우리는 그리고 그 아저씨가 어떤 마음이고 주디에게 어떤 그 대상인지, 그러니까 주디에게는 아저씨가 그냥 자기의 스폰서이지만 아저씨는 이제 주디를 좀 여자로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영민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아저씨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17가지나 보냈는데 그걸 받으면서 주디가 이렇게 반응하는 게 너무 귀엽고 재밌고, 그리고 요 표현이, 다정하고 어리석은 분, 요 표현이 정말 딱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편지는 12월 26일 편지로 제가 읽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마지막 이야기 업로드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